네, 출발 증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관심이 높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증권계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혜은 캐스터가 직접 설문조사한 이후에 이 내용을 브리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미중 갈등, 4월 미국 암호화폐, 신약 승인 기대감 등으로 바이오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는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바이오 섹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크게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미 암호화폐 핵심 이슈,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모멘텀, 그리고 1분기 실적 전망까지 체크해봤는데요. 먼저 미중 갈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애널리스트 모두 미중 갈등으로 국내 CDMO, 즉 위탁 생산 개발 업체들이 수혜를 보리라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박병국 연구위원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언급하며 CDO 비중이 증가하면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지훈 연구위원은 중소형 CDMO 위주로 수혜가 가능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장민환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해외 규제기관 인증 경험이 있는 바이넥스와 바이오의약품 CDO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4월 미국 암호화폐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박병국 연구위원은 고형암, 즉 ADC, 그러니까 향체 약물 접합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내 참가 기업으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추가 임상 데이터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지훈 연구위원과 장민환 연구위원 또한 ADC를 주요 이슈로 꼽았는데요. 여기에 장민환 연구위원은 이중황체 그리고 TPD, 즉 표적 단백질 기술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수주 모멘텀과 관련해 박병국 연구위원은 유한양행, 오스코텍 레이저 티닙 추가 데이터 공개 및 FDA 승인 결정, HLB 리보세라닙 FDA 승인 결정 등을 언급했고요. 신지훈 연구위원은 4월 암호화폐 이후 기대감 소멸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후 5월 말로 예정된 미국 임상 종양학회 그리고 초록 발표일 등을 주목해보라고 덧붙였는데요. 장민환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유의미한 해외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가치가 높다며 향후에도 해당 업체들의 해외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두고 신지훈 연구위원은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전공의 파업 여파로 원내 의약품 등의 비중이 높은 중소제약사 실적 악화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장민환 연구위원은 의료계 파업이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수술 및 상급 병원 관련 품목 기업들의 단기 실적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호실적 기대주로는 항미약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품목이 만성질환 약물로 장기 처방이 많아 의료 파업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픽도 물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공통으로 유한양행을 언급했는데요. 8월 내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 FDA 승인 기대감을 이뤄들었고요. 여기에 장민환 연구위원은 레이저 티닙 수익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승인 이후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받게 되는 로열티 외에도 연초부터 국내 1차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에 따라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바이오 업황 살펴봤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의 애널리스트이신 강하나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 내에 수학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 화면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강하나 애널리스트가 꼽은 제약 바이오 내의 강점은 글로벌 수준의 CMO, CDMO 기술력이었습니다. 임상 성과도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아주셨지만 약점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 선두 기업들이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환경으로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는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거래 건수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특허 만료로 인해서 투자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기회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위험 요인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중 간의 바이오 분쟁으로 인한 변동성을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은 물론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난달에는 상당히 재평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 거의 뭐 2년 동안 바이오주는 네. 좀 쉬어갔었는데 최근에 재평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찌됐든 오래 쉬었던 것도 당연히 재평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올해 신약 승인 모멘텀이 유독 많은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정말 좋은 투자 심리 완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부터 너무 상승폭이 컸었던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4월에는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회 세론 모멘텀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요소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4월 5일에 ACR이 개최되고 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조정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뭐 5월 신약 승인 여부나 이런 것들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ACR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올해 있는 또 학회라든지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이제 3대 암학회가 4월 ACR, 6월 네. 아스코, 9월 있을 에즈모인데요. 지금 6월에 있을 아스코가 조금 더 중요한 학회라고 네.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6월이 바이오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유가 아스코도 있지만 바이오 USA가 개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학회에 출전을 하는 회사들이 꽤나 많은 달이 6월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5월부터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짚어본 것처럼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ADC 면역 항암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설문조사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뭐 주가가 좋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여기서 또 파생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비만 당뇨 쪽은 정말 대규모 임상이 필요한 분야이고 네. 글로벌 임상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와 프로토콜이 있지 않은 이상 조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 쪽은 국내 기업들이 조금 많이 후발주자라고 보시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빅파마들이 지금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좀 독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들어간다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그런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에 적합한 그런 기술을 판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 약 자체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ADC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아스코와 에스모에서 ADC가 가장 중요한 항암제 기술로 꼽혔고요. ADC 기반의 항암제의 임상 데이터가 서프라이징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그에 따른 기술 증가도 작년 하반기에 정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C는 국내에서는 레오캔바이오와 에이벨바이오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라이선스 딜도 계속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신규 타겟으로 면역항암제를 한다기보다는 면역항암제 병용 파트너사를 찾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고 이제 일반적인 그런 면역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인 면역항암제보다는 세포 면역항암제가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하고 있는 지금 유망하게 생각하시는 기업들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나요?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제형으로 개발 네.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찌됐든 면역항암제의 기술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고 거기에 이제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인데 유한양인과 공동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를 이번에 ACR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면역항암제 중에서는 이제 앱클론 같은 기업들도 세포치료제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테오젠, ABL바이오, 레고캔바이오, 그리고 앱클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패권 전쟁이 가속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체들 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달 하순에는 바이오주들이 좀 더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혜를 입을 것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생물보건법에 언급된 규제 네. 기관으로 언급된 기업 중 대표적인 게 우시 바이오 쪽이잖아요. 우시 그렇죠. 앱테크 우시 바이오 쪽인데 그들이 지금 수주를 받는 분야는 상업화된 대규모 물량보다는 조금 임상 단계에 있는 그런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단기적인 수혜를 준다기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식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에게 수주를 안 주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수주라는 것 자체가 수주를 받고 나서 인증을 하고 생산을 나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단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갑자기 중국의 수주를 뺏어온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2, 3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가 맞고요. 일단 기조 자체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너무 안 좋아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내 바이오 섹터 자체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조금 작은 CDMO, CMO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ST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중소형 CMO, CDMO 업체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미중 간의 갈등과 더불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투자 심리의 회복에 조금 더 모멘텀이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중소형 CMO, CDMO 기업들은 네.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조금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화면으로 살펴본 수합 분석에서 기회 요인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면은 제약 바이오에는 어떻게 모멘텀이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작년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라이선스 계약이나 M&A를 다소 좀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사실 지금 고금리인 상황에도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어서 네.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기술 이전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M&A도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이끌어 준다기보다는 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네. 어찌됐든 지금 금리를 당장을 하진 않고 금리 인하를 많이 하진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자금이 많이 중요한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바이오텍들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약 바이오 내에서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레고캠 바이오와 이제 유한양행이 올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ADC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DC 플랫폼을 이미 빅파마인 암젠이나 J&J에 라이선스 아웃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이 임상 데이터의 발표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기술 이전 거래가 ADC였던 만큼 올해도 어느 정도 ADC 쪽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신약 승인 여부를 앞두고 레이저 티닙이 신약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글로벌 신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레이저 티닙의 신약 승인을 앞둔 유한양행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또 연말부터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 학회 모멘텀도 소멸 국면이기 때문에 4월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정 시에 우리가 향후를 바라보면서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내 유망 종목을 고르는 팁이라든지 혹은 하고 싶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일단 4월 조정 때는 기술력이 입증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원래 바이오가 안 좋을 때 미용기기 업종, 이 K-뷰티 미용 쪽이 조금 많이 반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셨을 때 미용기기 업종 중에서
중에서 해외 모멘텀 있거나 혹은 그쪽 제조 기반의 기업들 중에서 해외 수주나 해외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네.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현금 보유 여력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 조달 이슈 없는 기업들이라는 네. 걸 알 수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조정 시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에는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쪽을 주목하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현금 보유 유화력이 있는 기업들을 추려보자라고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애널리스트 강하나 애널리스트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